중동에서 미국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달래기에 그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동입니다. 칼리드 아부 토메이, 이것이 우리의 중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누가 강한 존재인가요? 예전에는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아랍 세계와 이란 정권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훨씬 더 많이 존중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한편으로는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메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평화위원회 가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마스에게 매우 유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이고 은밀한 지하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란 국민들은 지난 몇 달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힘에 대해 이란 국민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미국이 아랍인들과 무슬림들 그리고 중동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미국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완전한 승리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은 미국을 바라보며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행동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말은 듣지만 이란 정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에서 모순된 발언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협력 관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랍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널리 퍼진 감정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과 무슬림 세계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메카 협정, 즉 메카 공동 방위 협정 또는 합의는 또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실 이들은 세계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를 당신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워싱턴과 다른 유럽 수도들에서 경종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조차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강력하고 부유하며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첨단 군사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무슬림 다수 국가입니다. 제 말은 이 조합, 이 동맹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 사람들이 깨어나서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것을 이슬람판 나토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징은 중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서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장 실질적인 동맹입니다. 또는 1962년에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아랍연합공화국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입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잠깐이었고 오래가지 않았죠. 아마 몇 년 정도였을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동맹이 있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우디가 말하길 당신들이 우리에게 민간 핵 역량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선도적인 핵 보유국과 협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란 정권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이 이란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비대칭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가 얼마나 빠르게 그렇게 했는지는 거의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사실상 다시 활력을 되찾고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시리아에 아직 핵 저장고를 가지고 있거나 시리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내에도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리 세력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저는 완전한 교착 상태라고 부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마스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블라다노프 대사가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이제 마련한 15개의 조항, 이행 합의는 정말로 그것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마스가 새로운 치안부대에 스스로 통합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퇴역 무기들이 모두 보관될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 무기도 계속 소지할 수 있는데 이는 즉 AK, 알다시피 AK 뭐였죠? AK-37? AK-47, 바로 그 AK-47입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한 거지?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 계획에 따라 2025년 9월 가자 지구의 완전 비무장화에서 15개 항목의 로드맵에 따라 8월 초에 무기 저장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유대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보안군 출신 인원들이 다수 포함된 아랍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카이로에 있는 기술관료 정부나 위원회는 이름만 다를 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슬픈 점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입니다.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만합시다. 재포장하는 것도 그만합시다. 기술관료 정부는 곧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그 구성원 대부분은 파타 충성파입니다. 그들은 아부마젠의 충성파입니다. 블라디노프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관료 정부를 무기를 받은 후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가 창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마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 무기들을 다시 손에 넣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터무니없는 소식은 그리고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마스 대원이 자신의 소총을 넘기면 수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마스에게서 이 무기들을 사려고 하는 건가요? 그들은 이 무기를 가져가서 더 새롭고 더 발전된 무기를 살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과 무기 구매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당신들은 무기를 여기 보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터널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마스가 10월 7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요? 2023년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만 재앙을 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전체 주민들에게도 재앙을 가져왔고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자의 많은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평화 계획을 발표한 지 9달이나 10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마스가 영토를 잃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영토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인구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말은 저는 로드맵을 봅니다만 그 로드맵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마스의 AK-47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사는 로드맵입니까? 무기를 보관하는 로드맵입니까? 보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경비를 서서 당신도 아시다시피 막을 겁니까?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가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것이 실패로 여겨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0월 7일, 이 지난 지 거의 3년이 지났는데도 하마스는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스의 승리입니다. 참고로 그 로드맵은 하마스에게 정치적인 성과입니다. 최근 평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로드맵 말입니다. 헤즈볼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자는 모든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시범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좋아요. 그 합의는 이스라엘 정부와 레바논 정부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나 레바논 대통령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하마스처럼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선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이란 정권의 역량을 약화시켰지만 그렇게 인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식과 현실은 서로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동 지역이 그 정권과 그 대리 세력들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던 것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협상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못 보겠어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죠. 이제는 전부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측, 즉 트럼프가 어떤 승리나 성과를 얻으려고 하거나 보여주려고 한다는 약점의 신호, 나쁜 신호로 여겨집니다. 핵 프로그램에서도 실패했고 탄도미사일에서도 실패했으며 이란 정권을 제거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다른 서방인들 아니면 그의 추종자들 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것을 마치 미국의 성과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는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열려 있었을까요? 이슬람 공화국은 만약 그들이 그것을 닫으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박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약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는 미국 국민들의 약점, 즉 아킬레스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유가,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 식료품 가격, 세계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의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로 조커 카드가 있구나. 왜냐면 우리는 군사전쟁을 경제전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부통령 벤스가 한 발언이 있는데 그는 이것이 최우선 과제, 즉 유가와 석유 생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당신이 방금 말한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만약 또 다른 1933년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 온다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이란 정권에 전달되는 것은 미국에게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10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들은 이란을 충분히 강하게 타격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양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미국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고 거짓말을 하고 방해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그런 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테러 정권들, 즉 이슬람 공화국이 이끄는 정권들은 미국을 자신들의 외교적 담론에 얽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랍 정치 분석가들로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는 이란 정권과 그 대리 세력들, 즉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의 전략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래 버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1년 반, 2년 정도 더 참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영원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랍권의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정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죠.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이란 정권은 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군사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하마스도 약화되었고 헤즈볼라도 약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시 무장하고 인력을 모집하며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이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내심이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만약 서방이 무슬림들만큼 인내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랍인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뉘앙스로 볼 수는 있습니다. 둘 다요, 둘 다. 무슬림들과 아랍인들 모두요. 제 말은 그들은 알다시피 꾸란의 구절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의 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다시피 시간을 해로 세지 않고 수십 년, 수백 년으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과 무슬림 세계에서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신 한, 그러니까 알다시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아잘미나 알-샤이탄이라고 말합니다. 황급함은 악마의 행동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보세요. 미국 정치 문화의 문제는 때때로 인내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권력과 설득력 그리고 정당성은 국민에 의해 선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랍 무슬림 세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원하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반유대주의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특히 서구에서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란인들, 카타르인들, 터키인들이 이슬람의 극단적인 수니파와 극단적인 시아파 모두가 이스라엘을 자유세계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문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그들은 핵무장, 탄도미사일, 테러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전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많이 얻어낸 것입니다. 솔직히 서구의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이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악당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말하는 집단 학살의 주체라는 거죠. 그들은 온갖 쓰레기 같은 비난을 다 던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큽니다. 먹혀. 그래, 우리도 그걸 봐. 그게 먹힌다는 게 보여. 알지?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쟁. 네가 계속 말하는 인식 전쟁으로 돌아가는 거야. 모든 게 인식에 달려 있어. 네가 어떤 인식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항상 그래왔던 거야. 예를 들어 중동에서는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 그리고 이 갈등에서 선한 쪽과 악한 쪽이 나뉘지. 그리고 악한 쪽은 물론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그런 인식이 굳어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릴 거야. 그건 쉽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외부 동맹이 필요해. 즉 중동 전역에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랍권에도 드루즈 공동체에도 투르크멘 공동체에도 야지디 공동체에도 있어. 정말 많아. 내 말은 중동에는 1억에서 1억 5천만 명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서방에는 7억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로 필요해. 내 생각엔 악당들에 대한 반격을 확대해야 해. 그러니까 정권, 정확히는 이란 정권과 터키 측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해. 카타르도 마찬가지야. 다른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스라엘만 항상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왜 카타르, 무슬림 형제단의 주요 후원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리고 왜 에르도안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지. 며칠 전쯤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오니즘에 대해 뭔가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했지. 또는 이런 발언들, 이 모든 불같고 강렬한 반이스라엘 수사는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터키의 이런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터키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타르의 통치자들이나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책을 완화하라고 압박하려는 어떤 시도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카타르와 터키가 아침에 일어나서 친이스라엘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을 당면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그 목표를 흔드는 어떤 것도 알다시피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중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흔드는 어떤 것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공내적인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있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중간 선거까지 기본적으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실제로 정권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압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실제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군사 행동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승자를 동경하거나 승자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약함을 보이거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리고 약속이나 위협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약하게 볼 뿐만 아니라 메카 협정에서 봤듯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새 주요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메카 협정에서처럼 말이죠. 우리는 안보를 위해 그들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참고로 터키가 공격을 받는다면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터키를 방어하러 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은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저는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성입니다. 상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합의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메시지이거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보다는 말이죠. 즉각적인 행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가 후티의 공격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즉시 방어하러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터키로 군대를 파견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아랍이나 무슬림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단결의 행동도 아랍 세계에서는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랍 무슬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미래 협력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힘을 사용하되 현명하게 사용하고 반드시 사용하며 대대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이 우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보호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어떤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랍 세계는 강한 미국과 강한 이스라엘을 자신들에게 강력한 버팀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심지어 전복적인 세력들에 맞서서 말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은 전복적인 세력으로 봅니다. 하마스, 후티처럼요.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 내의 세력들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 정부가 이런 이란 정권과 연합된 세력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선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미국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그들은 강력한 미국-이스라엘 동맹을 봐야 합니다. 그게 그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거나 확신시키고 싶다면 말이죠. 메카 협정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브라함 협정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스라엘과 동맹은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터키와 파키스탄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 오늘의 교훈은 우리가 강자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여기는 중동이야. 여기가 바로 우리의 중동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야. 중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 이 지역 밖에 있는 아랍 문화나 이슬람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동을 설명해 주는 거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뉘앙스에 주의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 상징에도 주목해.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해. 그리고 이 대화도 그렇고 매주가 중요하지. 할러 데보, 내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에게. 저는 댄 다이커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 저희 중동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